안녕하세요. 명호컨에 올라 도덕경을 읽다의 저자 가현정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10월 중순인데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한파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리시기도 하고 또 건강 챙기시는데 걱정되시기도 하시죠. 특히나 기온이 뚝 떨어질 때 혈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좀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좀 좁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더 강하게 수축을 한다고 해요. 혈관이 좁아지면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옷을 따뜻하게 입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했어요. 네, 요즘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제가 꼭 대접하고 싶은 그런 차 한 잔을 준비했어요. 블루베리 라떼라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농사지은 블루베리로 따끈한 우유와 함께 라떼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품 출시가 되었어요. 블루베리 토스트와 블루베리 라떼를 세트 메뉴로 제공해 드릴 수 있거든요. 정말 맛있고 달콤하고 따끈한 블루베리 라떼를 한 잔씩 드시면 갑작스런 이런 한파에도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담양에 가현정 북스 오시면 제가 꼭 대접해 드릴게요. 놀러 오세요. 네, 따끈한 블루베리 라떼 한 잔을 마시고 오늘 함께 도덕경 10장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장은 사실 도덕경 전체 중에서 좀 해석이 분분하고 좀 난해한 그 본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읽을 때 보면 한자들이 막 다른 거예요. 본문에 있는데 책마다 교수님마다 한자도 다르고 아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덕경이 쓰여진 시기는요. 2500년 전이에요. 2500년 전이기 때문에 2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오면서 엄청난 그런 수정이 있었을 테고 변화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이 도덕경의 원본이다. 이러한 해석만이 도덕경을 제대로 해석한 것이다 라는 말들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노자가 도덕경을 쓴 이유는 사실 뭐 81장 어렵게 공부하라고 쓴 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을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무의자연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필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노자가 집필한 것도 아니고 노자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을 받아 적은 글이기 때문에요. 그 핵심 포인트, 핵심 사상만 우리가 잊지 않고 잘 가지고 가면서 내 삶에 있어서 오늘 지금 이 순간 도덕경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읽어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뭐 무의자연 속에 있는 자연은 문명을 버리고 오직 오지 숲속으로 가라 이런 뜻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서울을 떠나서 담양으로 귀농하면서 좀 이해가 더 잘 된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반문명적인 글도 아니고 또 완벽한 어떤 하나의 고전, 경전 체계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10장의 제목은 제가 현덕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이 현덕을 지도자의 필수 덕목이라고 제목을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좀 분량이 많은 편이긴 한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재영백포일, 능무리호, 전기치유, 능영아호. 백성을 하나로 안아 나아가매 흩어짐이 없이 할 수 있겠는가? 기가 부드러움에 다다를 수 있도록
갓난아이 같은 상태로 할 수 있겠는가? 척제현남, 능모자호, 애민치국, 능무지호. 섬도를 깨끗이 닦고 진상을 아는 것에 티가 없게 할 수 있겠는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지식이 없이 할 수 있겠는가? 천문개합, 능무자호, 명백사달. 하늘이 문이 열리고 닫힘에 여자 없이 할 수 있는가? 명백사달, 노자 이상국가를 뜻한다고도 하고요. 밝음을 이제 사방에 떨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런 것을 능무위호, 생지축지, 생이불류, 위불시, 무의의 경지로 이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살아가며 기르는 일에 살아갈 뿐 있으려 하지 않고 할 것 다 이루나 거기에 기대려 하지 않고 장이불제, 시위현덕, 우두머리일 뿐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를 일컬어 그윽한 덕이라 한다. 네, 어때요? 본문 읽어봤는데요. 뭐 좀 어려운 한자도 많이 나오고 이 현덕이라는 뜻은 이제 현이 거물현이잖아요. 검은 덕 이러면 뭐 검다 하면 dark, 영어로 하면 dark죠. 좀 그윽한 덕, dark한 덕 이럴 수 있을까요? 지금 이를 일컬어 현덕이라 한다. 그러니까 현덕이라는 단어를 막 까만 덕이냐, 뭐 극한 덕이냐, 최고의 덕이냐 이렇게 단어 자체를 파고들려 하기보다는요. 10장 본문 전체에 정말 애민치국하는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알면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그 도덕경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생이불유, 시불시 이런 부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계속해서 도덕경 81장 전체에 반복이 된다는 걸 그것을 딱 기억해 두시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결코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 읽은 내용을 이제 현덕의 목표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현덕이 이 지도자들의 필수 덕목인 현덕이 이루고자 하는 건 당연히 이상국가죠. 명백사달이라는 뜻은 사실 단어 그대로 읽으면은 밝을 명이죠. 흰 백이고 그리고 사방에 이제 도달한다 이런 거죠. 밝고 명명백백한 것이 사방에 도달한다. 노자의 이상국가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가 없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대선이 내년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정치판이 많이 요동치고 있죠. 국민들의 삶,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돌아봐야 하는데 이제 서로 상대방 후보를 공격하고 또 부정부패가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명백사달의 그런 상태가 되기는 좀 너무 머나먼 일인가 라는 생각에 좀 속상하기도 해요. 이렇게 평범한 우리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좀 잘 해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뭐 리더들, 뭐 정치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탓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죠. 왜냐면 결국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또 차리고 투표도 잘 하고 그리고 어떤 정치는 너무 정치에 관심 갖지 마 이런다기보다는 이 현실 세계에 내가 발 디딛고 있는 이 세계에서 정치는 굉장히 우리 일상과 밀접하다라는 걸 좀 인식하고 그리고 이제 감시와 비판의 눈길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이제 내 삶이 흔들릴 정도의 그런 지나친 관심이나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현덕의 목표 애민치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문에 나와 있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린다. Love is the answer.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사실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제가 에리 프롬의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에리 프롬 정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기술이 에리 프롬 그 철학자가 몇 살에 썼는지 알아요? 저 요번에 알았는데요. 그 책을 쓴 나이가 50대 후반이세요. 56세에 그 사랑의 기술의 책을 썼고, 그리고 세 번째 결혼을 한 상태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에리 프롬이 이제 굉장히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셨는데, 세 번 결혼하셨거든요. 뭐든지 3, 세번인가요? 세 번째 부인과의 결혼 생활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셨대요. 직접 경험을 하신 거죠.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탄생한 책이 사랑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관념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 철학자가 직접 경험한 그런 일상에서 뽑아낸 그런 핵심 사랑의 기술들을 내놓으신 거예요, 책으로. 와, 그런 걸 알고 나니까 좀 내용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읽고 있는 건 이제 사랑의 기술을 읽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자기를 위한 인간이라는 그 책을 읽고 있어요. 에리 프롬 그 철학자님의 책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도덕경과 내용이 진짜 많이 겹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2500년 전의 도덕경이나 에리 프롬 이제 현대의 철학자죠. 그 내용이 이제 일맥상통하고 결국 그 핵심은 러브라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요즘 깨닫고 있어요. 우리 모두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저도 이제 남편과 아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는데요. 가족들 당연히 사랑하지만 내 주변에 계신 분들도 제가 항상 사랑하는 마음, 넓은 포용의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하려고요. 그런데 이제 본문을 읽을 때 조금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써보았는데요. 보면 자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오는데 몇 번째 줄에 나오냐면 첫 번째 이제 흠집 자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척재 현남 능무자호 할 때 이 자는 흠집 할 때 자요. 흠집이나 상처를 내는. 척재 현남은 이제 깨끗이 씻는 그런 건데 능무자오 깨끗이 씻어서 흠집이 없을 정도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사실은 그 지도자가 백성들의 현실을 정말 백성들의 힘든 현실 같은 거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척은 이제 씻는 그 척재는 뭘 씻는 거냐면 어떤 옛날 집에 섬돌이라고 있죠. 발 딛는 그런 돌. 그걸 닦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현남이라는 건 거물현, 어두운 곳을 살핀다. 람은 이제 살피는 거죠. 그래서 척재 현남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상처가 없이 정말 꼼꼼하게 잘 살펴본다 이런 얘기겠죠. 요즘 코로나로 힘들 테니까 코로나 지원금 1인당 얼마씩 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힘들고 현실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에 이제 상처를 주지 않게끔 하는 그런 이상국가, 그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정말 살기 좋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자는 뭐냐면 천문계합 능무자호 할 때의 자인데요. 이거는 왜 우리 자웅동체 이런 말 많이 하죠. 암컷자하고 수컷웅일 텐데 암컷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문계합 능무자호 이 부분도 이제 해석이 너무 다른데 천문계합이라는 거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다 뭐 이런 건데요. 결국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다는 건 어떤 세상의 이치,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의미일 거고, 그러니까 지도자 입장에서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치국의 그런 의미로 쓰신 거라고 전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능모자호에서 암컷이 없이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건 뭐냐면 사실 이제 이게 여성 비하의 말이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비하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노자가 살던 그 시대에 정말 피 튀기는 그 전쟁과 막 죽고 죽이는 그런 이제 권력의 암투 속에서 좀 여성에게 좀 휘둘려서 이제 좀 비극적이거나 잘못된 일을 한 그런 군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저는 좀 타당하다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뭐 있는 현실을 없는 것처럼 속이는 거야말로 정말 나쁜 자세죠. 그러니까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의 탓으로 돌리고 여성을 비난하고 여성이 다 책임져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성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내가 여자니까 더 잘해야겠다. 난 중요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이런 말 있죠. 이제 시댁에서 이런 말을 한대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왔어. 뭐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상처받는 며느리들이 많아요. 저도 뭐 그런 말을 들어봤을 때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걸 또 거꾸로 생각하면 네, 맞아요. 저는 오씨 집안에 며느리 가연정이 들어와서 우리 집이 다 잘 되고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 여성이 특히나 우주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본문 이제 읽을 때 흠집자와 암컷자 이 부분을 조심히 구별해서 읽어주세요. 자, 오늘 10강은 이렇게 읽어봤고요. 사실 현덕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제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냥 정치 지도자의 필수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거, 특히나 이제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사실 백성들이 투쟁하고 막 결사단결, 결사반대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살기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좀 잘 살고 백성이 편안하게 국민들이 편안하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정치 지도자의 덕목, 현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님들이 서로 싸우지만 말고 도덕경을 꼭 읽어보시라. 특히 10장을 꼭 읽어보시라고 강력하게 권유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10강 여기까지 읽고요. 애쓰지 않는 편안한 삶의 길. 무의, 절대 순수와 최고 순수를 뜻하죠. 자연, 술술 풀리는 인생살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11강 가지고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모두들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러 언제든 가연정 작가의 글꽃밭 그리고 담양읍내에 있는 가연정 북스로 놀러오세요. 고맙습니다.